자, 2회차 적용하기 시작합시다. 9번부터 같이 볼게요. 도함수가 2차 함수인 거고, fx는 3차 함수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곡선 위의 점 f0, f0에서의 접선이 그 곡선과 3,k에서 다시 만난대요. 그림은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안 뚫리면 그림을 그려보자. 해석이 안 되면 우리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 f0가 4임을 알아. 맞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접선의 기울기는 4야. 그 다음에 f3 이퀄 k 되는 거 맞니? 편하게 풀어주면 돼요. 일단 해설지랑은 좀 다르게 갈게요. f'0는 4고 f3은 k다. 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우리 이 4라는 거를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왜지? 접선이 지나는 두 점이 나와 있잖아. 직선, 즉 접선이 지나는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가시면 되죠. k 마이너스 얼마? f0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f0를 k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k에 대하여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 쓰니까 또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때? f3에서 f0를 뺀 게 12라는 상수가 나오네.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뺐어. 그런데 도함수의 수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하게도 도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낼 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분 하자. 어떻게 되니? 자, 3분의 x세제곱이고 아직 k는 모릅니다. 자, 2분의 k에 x제곱이고 플러스 4x가 될 것이며 0부터 3까지의 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좀 대입하시면 여기서 9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나와? 10이 나올 거지. 그러니까 총합 21이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의 k가 되고요. 앞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 값이 10이다 라는 거였으니까 12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k가 얼마겠더라? 2겠더라. 그래서 k는 결정이 된 것이고 f6만 결정하면 돼. 마찬가지야. f0을 알게 됐으니 우린 당연하게도 정적분의 윗끝만 얼마로? 6으로 바꿔서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인정? 그래서 6으로 바꾸면요. 여기서 얼마가 나오겠어? 72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k가 1이잖아? 그러니까 36을 빼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4가 되겠네. 그러니까 총합이 60이 되는 거죠. 이 계산 결과는 뭐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f6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 그래서 f6이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10을 빼니까 50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좀 쉬운 문제였고, 자 10번 바로 가보도록 하자. 수열에 대한 규칙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상태에서 A2의 절대값이 2라는 건 일단 A2는 풀마 2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A1과 A 2025의 값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A2를 표현을 할 때 A1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로가 밑에로 가겠지. 그래서 자신 있게 바로 가면 되는 거야. A2는 1-3A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A1이 뭐랬어? 양수. 그러니까 1에서 음수를 더하면 2가 될 수 있냐, 이걸로 논의가 진행이 되는 되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해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 자, A1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자, A1 나왔고 A2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고 수열의 규칙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수열을 다 아는 거나 상관이 없다. 그치? 이 수열을 다 아는 것과 똑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세 번째 항은 뭐겠니? 0이죠, 0. 위의 규칙이니까요. 네 번째 항은 2가 될 거야. 자, 다섯 번째 항은요,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다.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일곱 번째 마이너스 1, 여덟 번째가 다시 1이다. 그치? 그러면 여덟 번째 항부터는 다시 1이 나왔기 때문에 여덟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열 번째 갈 때는 이 규칙을 그대로 쓰겠네. 그치? 많이 본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한 주기가 된다. 주기.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7이 an이 되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고요. a 2025, 자 2025와 당연히 7을 어떻게 해야 돼?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2025는요 7로 나누잖아요. 그치? 몫이 289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근거에서 여기다가 역으로 대입해 주면 돼. 그치? 요 7을 갖다가 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7을 갖다가 7 곱하기 289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아? 7씩 7번, 7걸음씩 289번을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2025를 만들어 주려면 n에다가 얼마 대입해? 2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2025는 A2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11번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함수 fx고 gx가 구간 멸함수 이렇게 나와 있다. 일단 gx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게도 하셔야 하는 작업을 한다. 자, 좌극한 우극한 같아요. 그래서 f1이 0입니다. 미분에서 같아요. 자, f'1이 4-3에서 1입니다. 일단 그 fx가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요 두 개의 조건은 있다. 일단 상수함수는 아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요 극한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부분의 극한과 이 부분의 극한이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극한을 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좀 알고 가셔야 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g-x 얘도 존재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죠? x제곱분의 g'2x 얘가 따로따로 존재하잖아. 그럼 이 극한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치? 딱 봐도 아닌 게, 얘는 봐봐. 무한대 스케일에서, 플러스 무한대 스케일에서 gx는 뭘 받아 쓰는 거야? 4차 함수. 그럼 그걸 미분해서 2x를 합성하래.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서 일단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논리가 바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 문제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문제에서는 분자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써야 된다. 한 몸처럼 생각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요게 0이다.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있겠지? 방금 g'2x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g-x는 뭐니? x가 플러스 무한대 스케일에서 마이너스 x는 어때? 반대 방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마이너스 x 방향에서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얘를 함수로 쓸 거니까요. gx가.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미분해서 2x 합성한다고? 자, 4에다가 2x의 전체 세제곱. 자, 이거 불편하단 말이죠. 우리 공통 과목이니까. 그치? 합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러프하게 가자. 자, 32에다가 그죠?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네. 뒤에 뭐가 붙어? 3x 제곱인데 x에다가 2x 대입해. 그러니까 1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분모의 x 제곱.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 스케일에서 얘만 신경 쓰면 돼요. 다항함수잖아. 왜?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니까. 그치? 당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뭐니? 그렇죠. ax 플러스 b로 바로 질러주면 돼요. 2차 항은 없어야 되는 거야. 2차 항 이상의 애들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요 함수의 식을 다 보니까 2차 항의 개수가 있었더라. 그럼 이 극한 값은 0이 아니라 0이 아닌 실수 값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ax 플러스 b 바로 질러주시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 구하는 게 뭐니, 지금? f0를 구하는 거죠. f0를 구하겠다는 건 일단 넣어봐, 제로를. 얘네 싹 다 빵 되죠. 얘도 없어지거든요. a가 0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럼 b만 남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b의 값이구나 라고 하고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가시면 돼요. 그치? 일단 계속 가볼게. 자, f의 마이너스 x라는 것은요, 이 항까지 하자. 마이너스 32에 x의 세제곱. 근데 글쎄요, 요거 암산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조건 써야 되지. 미분할 거지. 근데 우리 공통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안 하기로 하자고. 그러니까 이 등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행위도 같이 합시다. 이 항까지도. 자, 그래서 fx를 구하시게 되면 일단 3차 항은 32x 세제곱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2차 항은 플러스 12x 제곱이 될 거예요. 1차 항은 마이너스 ax가 될 겁니다. 상수항은 여전히 변하지 않겠죠. 그치? 그래서 얘한테 두 개를 대입하라 라는 얘기네. 해보자. 자, f1이 얼마니? 44인가요? 44. 그렇죠.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이퀄 제로가 되겠네. 얘 미분에서 1 넣으래요. 그게 1이래. 96 되겠죠? 96이고 24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120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A 이게 얼마가 되겠더라? 1이 되겠더라. 구하는 건 뭐지? B. B를 구하는 거야. B. 스몰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아?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지. 그래야 A가 사라질 테니까. 그치? 그게 제일 속 편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76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남고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b의 값을 75로 안전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1번까지는 이제 장애물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회 같은 경우는 13번까지는 좀 장애물이 없어. 좀 이제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바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2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자. 도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활용, 그죠?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4, 4 루트 2 나와 있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둔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32파이래. 즉 지름의 길이가 8루트 2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지? 사인 법칙 쓰자고. 그치? 왜 사인 법칙이냐면 이 둔각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름대로 좀 그려져 있잖아요. 일부가 그려져 있는데 일단 반지름 보조선 그릴 수 있니 없니? 엄두가 안 나지. 엄두가 안 나니까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반지름 보조선을 그릴 수가 있으면 도형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그치? 하는 것도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엄두가 안 나니까 하지 말자라는 거고 바로 사인 법칙 기계적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사인 법칙을 쓰는 입장에서 각은 두 개가 중요할 것 같아. 여기랑 여기. 왜지? 이 각에 대한 대변, 이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얘는 아니야. 왜지? 애초에 구하는 게 뭘 것 같아? 그쵸? 원C의 넓이거든요. 그럼 원C 안으로 뭔가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각을 구해봤자 원C와 관련이 있니 없니? 없다는 거지. 애초에 원 바깥에 뭔가가 있잖아. 그치? 여기서 뭔가 보조선 긋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좀 많은데. 그치? 그래서 나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자, 사인 세타 분의 루트 2 얘가 얼마가 되더라? 8루트 2가 되니까 사인 세타는 8분의 1이며 코사인 세타는 8분의 3루트 7 이렇게 되겠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거 수직이야. 그러면 나는 자신 있게 요 각을 얼마로 쓸 수 있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요 4와 4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끼인 각이 있는 거지. 당연하게도 요 선분은 이어줘야 되는 게 예의상 맞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내가 이 선분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이라는 건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그치? 그리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거잖아요. 고치면 마이너스 그렇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편안하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32죠. 뒤에 있는 거 뭐가 붙은 거야? 4가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36이 된다. 그래서 x라는 길이는 정확히 6이 되겠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이 뭐야? 이 원 C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쓰면 돼? 코사인 세타. 뭐래? 코사인 세타래. 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 쓰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x라는 게 반지름의 길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닙니다. 왜죠? 얘 자체가 뭐니까? 둔각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저건 지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6 얘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r의 2배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넘겨서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겠지? 근데 이제 얘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란 말이죠. 그래서 좌변을 좀 정리를 하시게 되면 3루트 7분의 6 곱하기 8 이렇게 돼요. 괜찮? 그래서 나름대로 약분하시고 넘긴 다음에 약분 계속하는 거네. 제곱하시면 7분의 그렇죠. 64파이가 되면 알 수가 있겠네. 자, 이어서 13번 같이 보도록 하자. 12번과 13번 모두 삼각함수 문제고 이번 회차에서는 같이 붙어 있네요. 나름대로 함수 fx는 잘 나와 있는 거고요. 주기가 2k인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fx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28 앞에 붙어 있는
좀 개수가 살벌하긴 한데 일단 가볼게. 요렇게 k분의 파이 x가 되어 있는 거고 플러스 36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fx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 배울 때 이거 한단 말이죠. sin x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요거부터 가르친다고. 그치? 왜? sin x, 코사인 x가 갖는 대표적인 성질, 대칭성, 주기성도 있지만 걔네들은 최대, 최소를 갖잖아. 그치? 이 부등식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그치? sin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부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앞에 개수가 살벌하게 붙어 있어도 이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6에서 28을 뺀 값을 왼쪽 부등식의 끝, 둘을 더한 값을 오른쪽 부등식의 끝,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래? 아직 선분 AB의 길이까지 가지도 않았어. 근데 일단 이렇게 써보자고. 이 조건이 없어도 이 부등식은 쓰고 가는 게 맞다고. 개념에서 배우니까.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8과 64의 관계가 뭐냐? 제곱수죠. 제곱수지. 여기서부터 눈치를 챈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이 수식에 대해서. 그치? 자, 만약에 요 FA라는 게 8보다 커봐요. 물론 64 이하겠죠. 근데 8보다 커봐. 제곱시켜봐. 어떻게 되니? FA의 제곱은 64보다 크다가 되지. 그러면 이 fx의 치역을 벗어나죠. 그치? 그럼 이런 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의역의 원소 b가 있을 수가 있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fa가 8이자 최소예요. 최소. 즉 x 이퀄 a에서 최소예요. 최소. fx가. 그래? 그러면 이걸로 뭘 알 수가 있겠다. 자, fa와 이 부등식으로서 fa와 fb에 대해서 fa는 8이고요. fb는 64가 되니까 얘가 미니멈이고요. 얘가 맥시멈이다 알 수 있는 거네. 즉 x 이퀄 a와 x 이퀄 b에서 각각 fx는 최소, 최대입니다. 그것만 정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사실. 그치? 문제 더 읽어볼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70이래. 이거 아직 안 썼으니까 나름대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70이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70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루트에 b-a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fb, fa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쓰자고. 56의 제곱일 건데. 그치? 왜?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을 제곱한 결과 56의 제곱은 이항을 하자.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 얘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곱셈 공식이 돼요. 자, b-a의 전체 제곱이며 한 번 더 가볼까? 이거 곱셈 공식 하기로 했잖아요. 14 곱하기 126이 돼요. 어머나, 126이 뭐니? 14 곱하기 9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1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나 왜 여기서 일로 왔을까? 이 제곱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얘 이퀄 얘다 에서 뭐가 나오냐면 b와 a의 차이가 절대값 들어가야 됩니다. a랑 b 지금 대소관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42가 되겠다.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결정을 하라는 거고, 앞에서 얻은 정보가 뭐였어? 여기에서 최대, 여기에서 최소였잖아요. 그치? 그럼 바로 그래프로 가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기만 그려볼게. fx의 그래프를. 물론 이렇게 접하는 직선은 y는 8, 위에서 접하는 직선은 y는 64가 되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선생님, 그러면 x 이퀄 a는 일단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x 이퀄 b는 일단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 즉 한 주기의 절반인 거죠.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이 한 주기의 절반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A랑 B의 상대적인 위치는 이럴 수도 있는데요. 어떨 수도 있냐면 그래프를 한 주기 더 그렸을 때 B는 고정시켜 두고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비해서 이때는 서로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한 주기 더 갔어. 그러면 이쪽이 A가 될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또 이 그림상에서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때 K 값이 다 다를 거라고. 그치? 주기는 2K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럴 때 B는 고정시켜 두고요. 물론 A를 고정시키고 B를 바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K, 차이가 K. 얘랑 얘의 차이는 얼마가 되겠어? 다시 여기서 얼만큼 왔어? 한 주기 온 거죠? 사인 그래프에서 이때가 K였으면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는 얼마가 되겠어? 3K. 자, 얘랑 얘의 차이는 얼마가 되겠어? 5K.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안 거야. 여기까지 해봤으면 이제 아는 거야. 홀수배 K의 홀수배가 결국에 B-A의 차이가 된다. 그래, B와 A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 그런데 얘 그냥 42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42 짝수야, 짝수. 근데 앞에서 홀수 곱하기 K라고 했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K야, K. 얘한테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 그럼 당연하게도 앞에서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 했잖아. 똑같이 가자고. 자, 2 곱하기 3 곱하기 7로 갈 수 있지.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볼 때 2n-1로 가능한 게 훨씬 잘 보여요. 그치? 그래서 m 값에 따른 k의 값을 조사해보자. 자, 뭐가 될 수 있지? 2n-1은 홀수야. 2가 될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1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치? 요거는 이제 바로 아셔야 돼요. 2n-1이 1일 때, 즉 m 값이 1입니다. k 얼마니? 42죠, 42. 얘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네. 그치? 정확히 말하면 얘가 1이니까 우변에 있는 어떤 숫자도 녹일 수가 없어. 약분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n-1이 얼마가 될 수 있어? 3. 그때 m은 2.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얘만 녹이네. 그럼 바로 남는 숫자 곱한 것만 읽어줘. 14. 그치? 그 다음에 2n-1이 7이 될 수 있죠. m값은 4입니다. 얘만 녹이는 거니까 6K는 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뭐 있지? 그렇지. 21 하나 더 있네. 21. 그러니까 2n-1이 21. 그러면 m값이 11. 그때 m값이 11이면 3 곱하기 7이 녹는 거잖아. 우변에서.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는 K가 2가 하나가 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이 64가 되겠죠. 자, 14번 얘기 같이 합시다. 이렇게 나 있고 최고차항계수 양수이고 x = 제로에서 극대래요. 어느 정도는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다. 자, 어떻게 가지? 그렇지. 이 녀석을 s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f, s = 0인 s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다 실수에 대해서 논하는 거야. 맞죠? 애초에 방정식의 실근 얘기하고 있고 t도 실수야. 그러니까 s도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fx = t 플러스 s가 되는 것이고요. 요 s는 상수로 보고 t를 모든 실수가 포괄된다. t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실수가 이제 표현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직선으로 치면은 이렇게 좀 이미지화 해보면 좋은 거예요. 글쎄요, 이거인 s도 모르겠고 얘는 더 모르겠어. 그럼 해봐야지 하나씩. 자, 해보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의 개형이 이 지점이 빵이야. x좌표가. 그러면 어쨌든 다른 거에 상관없이 이걸 만족시키는 s는 하나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 당연히 얘를 움직이는 직선으로 인식하면 실수 t가
모든 실수를 포괄하니까 움직이는 직선으로 우리끼리 약속가를 하면 이 경우는 움직이는 직선이 몇 개가 돼? 하나죠. 그렇다면 이 fx를 다시 활용해서 직선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gt를 정의할 거잖아. 그럼 gt는 최소값이 2가 될 수가 있니 없니? 없다 이거죠. 언제? 반드시 이런 상황이 생길 거잖아. t 플러스 s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쌤, 그럼 동일하게 이것도 안 됩니까? 요거? 안 되죠. 왜? 이때는 움직이는 직선이 3개가 돼. 그럼 3개가 되면 충분히 이런 상황 연출될 수 있지 않아? 실수 t에 따라서. 맞죠? 그리고 이때가 최소지. 최소. gt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gt가 최소값이 3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될 때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일단 여기가 0이네요. 그럼 이때 움직이는 직선 두 개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 s라고 해봐야겠지? 그래서 자, 움직이는 직선 두 개가 y는 t 플러스 s이거나 y는 t네요. 움직이는 직선이. 그죠? 직선 두 개가 s라는 간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아래 위로. 실수 t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면 일단 이때는 gt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쵸? 앞에서 시행착오 좀 했잖아요. 가는 오케이. 조건 가는 오케이. 나를 보셔야 되는데 얘네가 이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움직이는 직선 중에 하나가 y는 t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일단 불연속이 되지 않을까? 0, 그 다음에 여기가 s 이렇게 될 때, 즉 t가 0일 때 해봐봐. 이때 정확히 이때는 gt의 함수값이 얼마야? 즉 g0이 얼마야? 하나, 둘, 셋이죠. 그럼 3이야? 얘보다 살짝 키워봐. 바로 2로 되죠. 즉 우극한이 2인 거야. 벌써 틀린 거야. 벌써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조건 나에 의해서는 불연속인 t의 값을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의 연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상황 볼 것도 없이 아닌 거예요. 두 개인지 볼 필요도 없어. 일단 0이 무조건 포함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넘어가면 돼요. 어디로? 여기로. 넘어가서 이 부분이 0인 거고 여기서는 이게 필요하겠네. S1, S2.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해줘도 됩니다. 자, S1 이렇게 있고 그때가 0이잖아요. 비율관계 쓰셔도 돼요. 비율관계 알고 있는 거 써도 돼요. 이 문제의 핵심 또한 비율관계를 쓰는 게 아닙니다. 추론은 어떻게 할 거냐. 그치? 1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때는 움직이는 직선이 몇 개? 두 개야. 마찬가지로 t 플러스 2배의 s1. 아,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y는 t 플러스 s1 두 개입니다. 간격 얼마를 가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3s1이라는 간격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당연히 조건 가는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바로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y는 t가 움직이는 직선이어서 가능했던 거지 0을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예석하게도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해봐야 돼. 자, 일단 요 간격을 가지고 직선 두 개가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에선 뭔가 평화롭지. 일단 계속 2로 유지가 되니까. 그치? 그리고 극대값을 넘는 지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평화롭지. 2로. 그럼 뭔가 일이 발생하는 순간은 어딜 것 같아? 일이 발생하는 동네? 이쪽이죠, 이쪽. 이쪽. 그리고 움직이는 직선 자체가 간격이 정해져 있죠. 물론 변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간격이 정해진 상태로 움직이지. 그치? 그리고
이쪽에서 뭔가 일이 발생한다 치면 결론적으로 그렇죠. 극대 극소의 차이와 정확히 말하면 극대값이죠. 극소값은 빵이기 때문에 극대값과 요 간격의 차이가 궁금하네. 그치? 극대값과 얘가 같냐 누가 크냐 작냐가 궁금해져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엄청 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S1이고 플러스 S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S1인데 F0 즉 극대값이 요 값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언제 처음 불연속이 돼? 이렇게 될 때죠. 그래? 왜? 이거 직전에는 2잖아요. 근데 이럴 때 딱 3이잖아. 그러니까 좌극한과 일단 함수값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요럴 때가 처음으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직선 t 플러스 s1이 요렇게 될 때도 불연속이 되지 않겠니? 그치? 이거 지우고 움직이는 직선 두 개를 요렇게랑 요렇게 보자는 거야. 이거 직전에는 얼마예요? 4잖아. 이럴 때 5가 되지. 그러니까 또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달라요. 이때도 불연속이야. 벌써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니? 그렇지. t-2s1이 이렇게 생겨서 t-2s1과 t 플러스 s1 이렇게 생길 때 마찬가지로 불연속이죠. 세 개네 벌써. 그치? 그 다음에 t 플러스 s1이 이렇게 되고 t 마이너스 2s1이 이렇게 생길 때 마찬가지로 불연속이죠. 벌써 4개. 그러니까 일단 두 개는 아니라는 거야.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F0와 마이너스 3S1은 서로 다를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나? 똑같은 방식으로 자 y는 t-2s1이고 y는 t 플러스 s1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좀 너무 극단적이죠? 요 간격보다 극대값이 작으면 빠르게 가볼까? 자, 요렇게 움직이는 두 직선이 있을 때 불연속이죠? 어떨 때야 또? 요렇게 있을 때 불연속이죠. 벌써 두 개야. 요렇게 있을 때 불연속이죠. 세 개. 요렇게 있을 때 불연속이죠. 네 개죠, 네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이 이 두 차이와 극대값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그림을 살짝 수정하면 요런 정도는 그려줘야 된다 이거죠. fx의 그래프로. 그치? 그래서 자, f0가 그렇죠. 마이너스 3s1이 되는 순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 그 다음에 이럴 때 불연속이 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잘 봐봐. 일단 이럴 때 불연속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치? 얘가 알파가 되고 알파 플러스 s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알파 마이너스 2s1이 될 때. 왜죠? 함수값은 3인데 좌극한이 2잖아. 벌써 불연속인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일단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에서 조건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 즉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보다 커지면 함수값이 GT가 함수값이 4가 되죠. 4로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이 되면 여전히 4예요. 여전히 4지. 그치?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조금 더 올라가 봐. 여전히 4지. 여기서 3개, 여기서 하나. 4로 쭉 유지가 되다가 또 언제 또 불연속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베타 플러스 S1이 되고 저 위에 누가 있을 때?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2S1이 있을 때 이때가 불연속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때 함수값은 3이잖아요. 좌극한이 4예요. 우극한은 2고요. 그러니까 요런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요런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치?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결국에 마이너스 3S1이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에 대한 조건이 여기 다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자,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은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베타가 마이너스 4S1이죠?
알파는 ES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 S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한다면 S1이 그렇죠. 2분의 3인데 S1이 음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치? S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S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구한 fx 어떻게 되니? 이거로부터 구하면 되잖아. S1이 이거면 fx는 일단 인수는 다 확정된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fx를 구하시면 일단 p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p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서 구한다고. 그치? 그래서 fx를 잘 구하시게 되면 요 p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요? 요 p가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잘 구하시게 되면 얘가 fx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f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도 구해야 되나? 그래서 베타 알파 구하셔야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돼? 베타가 마이너스 4s1 알파가 2s1이잖아요. 마이너스 6s1인가? 그쵸? 그래서 얘가 9가 돼가지고 9만 대입하시면 답이 얼마일까요? 126, 14 곱하기 9인가요? 126?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비율 관계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추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우리끼리 약속한 거. 그러니까 본인만의 약속도 좀 있어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뭔가가 있으면 뭔가 활용하는 게 있으면 본인만의 정의라는 걸 문제에서 딱 풀 때 정의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 연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됐어. 자, 15번 봅시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져 있는 거고 그림 안 그려져 있니? 혹시? 15번에? 아, 그러네. 그림 안 그려져 있네. 우리가 그랬어야 됐네. 그치? 그러면 얘가 a의 x 플러스 b제곱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였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나오는 함수가 로그 ax 마이너스 b가 나왔단 말이죠. 얘는 뭐지? 이거의 역함수입니다. 그치? 기본적으로 ax제곱과 로그 a의 x가 역함수인데 얘는 이거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b만큼 민 거잖아. 얘는 뭐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b만큼 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는 게 이렇게 간다고. b가 양수면. b가 음수면요?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미는 양 자체가 y인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거랑 이건 역함수가 맞아. 굳이 안 구해봐도 된다고. 그러면 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P, Q, R을 정의를 했네요. 그쵸? 얘들아, 봐봐. 여기가 이제 P야, P. 그리고 뭘 알고 있냐면, 원에서 Y인 X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Y인 X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어때요? 같아요. 모양이 같다는 건 뭐야, 고등수학에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그런 도형을 모양이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같으니까. 그리고 이 모양에서, 이 평면에서 로그 a의 x 마이너스 b를 그리면 이거에 y는 x 대칭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점 Q가 어디 있냐? 그렇죠.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을 Q라고 해야 되고 이 점을 누가 지난다고? 로그가 지난다고. 괜찮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해 가시죠? 선생님, 그 다음에 R도 있습니다. R도 있습니다. 그래요. R도 표시해주죠. 자, R이 여기입니다. 근데 뭐가 나와 있지? X좌표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수직이야. 그럼 원 입장에서는 얘가 현이겠네, 현. PR 자체가 현이겠네, 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인데 내가 만약에 P를 S, T라고 하잖아요. 좌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S제곱 플러스 T제곱이 일단 뭐가 돼? 25가 돼요. 원 위의 점이거든. 그치? 이렇게 설정하면 맞지? 설정하면 얘가 S, 마이너스 T기도 해요.
그치? 그리고 얘 입장에서 점 P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건 점 Q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랑 수학적으로 의미가 같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이걸 거 아니야? 맞지? 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원점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기도 하고 사실. 그치? 그리고 이 곡선과 이 곡선도 y는 x 대칭이니까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가면 돼. 똑같이 가면 된다. 맞지? 그러니까 얘를 구했단 얘기는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t, s다 라고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치?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가 수학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얘를 구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삼각형 넓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죠. 삼각형 PQR. 요 삼각형 PQR 연두색으로 해봅시다. 요거의 넓이가 4다 나왔다고. 그렇죠? 4인데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예로 잡을까요? 얼마니? 2t? 2t가 될 거고 높이가 여기가 s, t네. t, s네. q가 p를 s, t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되는 부분이 t-s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s와 t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푸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s가 3이 나오고 t가 4가 나오기 때문에 잘 대입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점을 활용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활용해서 마지막 답을 구합시다.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는 거야. a에 이 점을 대입하면 3 플러스 b, 얘가 4가 될 거고요. a에 마이너스 4 플러스 b, 얘가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이렇게. 그치?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7제곱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a의 7제곱이 될 거고 3분의 4로 바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공통 과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